지난주 한 주를 정리해보자면 애플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건데 9월에 애플 신제품 출시, 가격 인상 기대감에 애플이 지난주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금요일 하루긴 하지만 테슬라가 잘 오르다가 막판에 꼭 부러졌어요. 5% 하락을 하루 만에 했는데 아무래도 가격 인하 우려가 좀 반영되면서 희비가 엇걸렸습니다. 애플은 가격을 올렸고 테슬라 인하하는 게 상황이 상반돼가지고 또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 주 정리도 해보고 향후 전망도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여기 주간 수익률 보시면요, 주요 우량주와 시장 지수, 야, 이렇게 한 주 기준으로 또 많이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애플, 빅테크, 나스닥 성장주 위주로 강하게 세게 반등했어요. 보시면 이번 주에 간만에 애플이 6%, 여기 빅7 중에 애플이 가장 많이 반등했습니다. 야, 애플 주주분들이나 추매하신 분들은 아주 기분 좋으신 한 주였을 것 같고, 애플이 아니어도 빅테크나 나스닥, S&P 500 대부분 다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괜찮았던 한 주였습니다. 거의 맨날 올랐던 것 같아요, 빅테크들은. 그래서 일단 먼저 애플 간만에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애플, 보니까 뭐 이거 신제품 공개되는 거는 사실 몰랐던 이슈도 아니고 매년 공개되는 건데 뭐 있나 하고 봤더니 또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겁니다. 아이폰이 이제 300만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대요. 와, 아이폰 진짜 비싸지네요. 그러니까 아이폰도 이렇게 사양이 있잖아요. 고급 모델, 저가 모델 이렇게 일반 모델이 있다면 가장 비싼 모델 기준으로 최고가의 용량도 가장 큰 거 1TB 프로맥스 시리즈 기준으로 쳤을 때 한 300만 원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성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소비자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리지만은 주주분들한테는 야, 애플이 이렇게 올려주면 땡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호재성 기사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아이폰 14 공개할 때도 20%나 가격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요 공개된 바에 따르면 최소 10% 이상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인플레라는 명분 하에, 뭐 원자재가 올라서 그렇고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라는 명분 하에 기업들은 이렇게 가격을 정말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쁘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더더욱 미국 우량한 기업들에 투자를 해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저 느낀 게, 이 물가 상승률이 5% 오르는데 가격은 10% 올려버리고 작년에는 20% 올렸으니까 이게 사실 실질 물가 오르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올려서 반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넣어놨지만 왜 워렌 버핏이 애플 같은 기업들 정말 좋아하는지, 지분 1등으로 사놨는지도 다시 한번 또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아직 공개하기도 전인데 이런 추측성 기사만으로도 강하게 반등해서 전 고점까지도 4%밖에 또 안 남았습니다. 정말 강력하고요. 물론 이 행사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해서 오르는 걸 수도 있지만 애플 걱정 역시 연예인 걱정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번에 마침 한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0년 만에 최저래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스마트폰 성숙 단계이기도 하고 핫한 분야는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근데 그 와중에도 아이폰은 또 끄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가 안 먹히는, 아이폰만 역주행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2023년이 10년 최저치 찍고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 기관에서도 앞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성숙기이기 때문에 연평균 한 1, 2% 정도 성장한다. 사실 이러면 성장 분야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스마트폰 이제 교체 주기도 점점 길어지고, 저도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교체하는 주기가 점점 길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몇 년씩 쓰고 점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 애플만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나오는 족족 고객들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스마트폰이 출하량이 줄어드는데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들이 줄어드는데 애플은 잘 버티면서 애플의 점유율이 사상 최고 전망이랍니다. 야, 진짜 뭐 강력한 방어주이자 성장주 동시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애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번 주에 흥미로웠던 기사 하나가 요겁니다. 올해 상반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번 결산을 해봤는데 스마트폰 어떤 게 제일 잘 팔렸나 1위부터 10위 랭킹 내보니까 와, 저도 보고 정말 놀랐는데 1위부터 4위까지 아이폰이 싹쓸입니다. 야, 이게 예전에는 아이폰은 비싼 걸로 승부해서 고가 정책을 펼친다, 물량보다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물량도 싹쓸이하는 겁니다. 이제 비싼데 물량도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게 가격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물량 기준으로만 해도 1,4위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비쌀수록 잘 팔립니다. 진짜 명품이죠.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가장 비싼 시리즈 프로 맥스가 1등이고 그 다음 단계가 2등, 그러니까 기본 모델이 3등, 이런 식으로 고성능 고사양 비쌀수록 잘 팔리는 딱 전형적인 기업인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중저가 A 시리즈 모델이 5위 했는데 중저가로 물량으로 미는 삼성전자의 모델이 1,000만 대 팔았는데 아이폰 중에서 애플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 2,600만 대니까 2배가 넘게 많이 팔립니다.
가격도 비싼데 팔리는 물량도 2배 이상이니까 정말 애플이 대단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뭐 기술이 됐든 감성이 됐든 충성도의 차이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대단하다 느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랑 내년까지 판매량을 더 올렸고요. 삼성이나 경쟁사들은 판매 전망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대로 가면 애플이 1등이고 내년까지도 1등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출시 초반에 말고 경쟁 시대가 열린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출하량, 물량으로도 1등에 오르는 게 애플이 올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아이폰 4년 이상 교체하지 않은 코로나 이전에 사놓고 오래 쓰던 수요가 교체 수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 효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들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 뭐 이런 말들은 늘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자극적인 이런 단어에는 너무 반응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근거를 보시면 애플이 이번 시리즈가 잘 되면 내년에 한 30% 더 올라가지고 지금 애플 시총이 3조 달러거든요. 3조 달러인데 4조 달러도 갈 수 있다. 뭐 근데 이게 이상한 소리가 아닌 게 내년에 주가 한 20-30% 올라주면 4조 달러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분위기 타면 또 내년에 외부 환경 이치도 좋고 하면 애플도 갈 수 있겠죠. 뭐 올해도 벌써 30% 넘게 올랐는데요. 뭐 애플이.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아이폰 교체 수요가 생각보다 강력할 수도 있다. 역시 애플은 애플이니까요. 또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열어봤는데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부각되면서 애플이 이번 주 한 주 6% 넘게 오르면서 하드캐리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캘린더에 표시해드렸는데 9월에 빅테크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기대감이 계속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애플 시리즈 공개도 9월 12일 미국 기준으로는 오후 1시고 한국 계신 분들은 13일 새벽 오전 2시인데 요 전후로 또 기대감이 또 붙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행사에서도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이라서 또 여기도 메타버스나 그런 관련주들 들썩일 수 있고요. 9월 말엔 테슬라 AI 데이, 사이버트럭 출고식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 들썩일 만한 재료들이 많으니까 요거 캘린더도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진짜로 비싸도 잘 팔리는 대표적인 기업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정의 못 내리겠지만 무언가로 인한 해자가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 아닌가 싶습니다. 올려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뭔가의 매력이 있다는 거니까 버핏이 그래서 사놓는 것 같고 진짜 코카콜라 같이 필수 소비재 같은 기업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잘 팔리니까. 그래서 역시나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싶고 저는 이렇게 약간 적금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삼성전자 사 모으시는 분들 계신 것처럼 그냥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애플 같은 거 믿음이 있으시면 적금 들듯이 그냥 계속 뭐 자녀분들 계좌에도 사 모아도 되고 장기 계좌에 사 모아가는 거는 걱정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다 이겨내는데요. 뭐 그래서 정말 이 회사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공교롭게도 애플은 저렇게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막 기대를 받았는데 또 대표 빅테크 중에 하나인 테슬라가 또 가격 인하를 발표하면서 2주 만에 가격 인하를 발표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잘 오르다가요. 테슬라도 이번 주 같이 반등하다가 금요일날 막판에 나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5% 넘게 빠져가지고 주간으로는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좀 아쉽게 됐죠. 기분 좋게 더 마감할 수 있었는데 제일 많이 오르다가 좀 빠졌습니다. 신차 공개도 했고 신형 모델 3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공개했는데 그래도 가격 인하가 역시 더 부각되면서 약간 나홀로 악재가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테슬라의 고가 모델 S와 모델 X가 비싼 모델 두 개거든요. 요게 연초에 가격이 1억 원을 다 넘었습니다. 10만 달러가 넘었으니까 엄청 비싼 고급 차종이었는데 계속 내립니다. 1월, 3월, 4월, 5월, 8월, 9월 해가지고 제가 계산 한번 해보니까 한 30%에서 40% 가까이 할인을 하더라고요. 야, 진짜 싸지긴 싸졌죠. 1억 하던 차가 7천만 원, 8천만 원 언더로 내려오는 거는 진짜 뭐 재고떨이 같은, 나쁘게 말하면 엄청 떨어졌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물론 주력 차종은 아니지만 이게 수익성이 좋았던 차종인데 우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 워낙 공급 과잉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중국에 전기차 무더미라는 사진이 돌 정도로 과잉으로 생산해 나가지고 이거 처리가 안 된다는 뉴스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경쟁 심화가 좀 정리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비 기업 같은 적자 기업이나 생산도 못 하는데 억지로 빚만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정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 테슬라가 주도하는 이런 치킨 게임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동안은 테슬라 주가도 약간 부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가 살아남을 거라고 봐서 걱정은 없는데 이제 여기서 몇 개의 기업이 살아남겠죠. 지금 테슬라만 주가 빠진 게 아니고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빠지고 폭스바겐, 르노 이런 주가도 같이 다 빠졌습니다. 중국발 우려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주요 자동차 기업들 시가총액 추이인데요. 테슬라 보라색이 2020년 이후에 시가총액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위가 빨간색 보이시죠? BYD라 그래서 비아디라고 불리는데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기업들이 얘는 한 작년, 재작년부터 2등으로 올라섰죠. 그래서 독삼사라고 불리는 독일 대표 자동차, 폭스바겐 그룹이나 BMW나 벤츠 같은 이런 대표적인 독삼사 브랜드 기업들을 다 꺾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확실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전기차 기업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주고 있고, 천하의 독삼사라고 해도 또 여기서 누가 또 살아남고 휘청일지 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 전쟁을 해서 살아남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거나 독과점을 할 테니까 거의 과점 체제로 다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미리 선점해 놓으시면은 또 우상향하는 과실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몇 개 눈여겨보면서 자동차 시장이 커질 건 명확하니까 이런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길게 보신 분들은 또 기회가 아닐까, 이런 경쟁 심할 때 또 사모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략은 지금 명확하죠. 자동차 가격도 내리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격도 무려 3,000달러니까 400만 원 넘게 가격을 인하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사실 이걸 너무 좋게 해석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팔리니까 가격 내리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좀 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다 보급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이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격을 낮춰서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소프트웨어도 가격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정, 긍정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테슬라고, 개인적으로 6년 만에 이 테슬라 신형 모델 3 나왔는데 멋있더라고요. 여기 눈매가 날카로워졌는데 어떠신가요? 뭐 자동차야 개인적인 취향 호불호가 다 있으시니까 되게 멋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페이스리프트라 그래서 성능 개선 모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9월부터 중국에서 팔고 한국에는 올해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내년 정도 돼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신형 모델 되면서 또 생각보다 잘 팔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주가 급등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격도 인상해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자동차 회사들이 새 제품 출시하면서 가격 한 번씩 올리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반영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장기 주가 제가 간만에 한번 봤는데 요게 4년 동안 테슬라 주가인데 한 3년 동안 박스권인 것 같아요. 박스가 대충 150불에서 한 300불 사이에서 거의 노는 것 같죠. 물론 그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는데 150, 300 사이에서 계속 노는 것 같아요. 당분간 지금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팍 나와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 줄만한 뭔가 나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에 사이버트럭이라는 새로운 자동차 카테고리 출고식도 있고, 9월 말 AI데이도 있고, 이건 중장기 관점, 연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공식 출시하고, 더 중장기로 좀 먼 얘기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로보택시나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도 하죠.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가 확대되면서 또 박스권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나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단기 조금 부진했었고, 또 그리고 이번에 구글과 엔비디아가 주가가 괜찮았는데 구글은 1년 최고가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구글부터 얘기하면, 이번에 구글이 클라우드 넥스트라고 해서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AI 관련된 또 신규 이슈들을 발표했어요. 근데 저도 보면서 이게 AI 호재들은 계속 나오는구나 싶긴 했습니다. 좀 조용해질만 하면 AI 얘기 나오고, 조용해질만 하면 AI 얘기 나오고. 근데 시장에서 이제 월가에서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구글이 1년 최고치 뚫고, 물론 전 고점, 최고점까지는 아직 10%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확실히 AI로 수익 못 내는 기업들은 월가가 목표 주가 내리거나 하면서 확 조정을 받고, AI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돈이 더 몰리면서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글이 듀엣 AI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똑같이 경쟁하는 경쟁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가격도 똑같아요. 월 30달러씩 내라 이러면서 서비스 공개해서 월가에서도 이제 구글이 드디어 AI로 월 30달러씩 구체적인 수익을 내는 방안을 공개했구나 하면서 되게 좋아했고, 그 외에도 앞으로 구글이 AI계 플랫폼이 또 되겠다. 구글은 플랫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는 다 포용하고 유튜브처럼 AI 원스톱 숍이 되겠다. 구글 클라우드에 오면 다른 경쟁사들도 다 쓸 수 있게끔 우리는 다 손잡고 협업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으니까 시장이 좋아했고, 또 엔비디아랑 협업도 발표했는데, 이 행사 하던 와중에 갑자기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나타나가지고 막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구글하고 엔비디아하고 협업 강화, 경쟁사인데 엔비디아랑 협업한다니까 되게 좋아했고, 엔비디아는 그러면서 신고가도 뚫었습니다. 구글이 이제 여기도 보시면 친구보다 적을 더 가까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메타나 엔비디아가 다 어떻게 보면 경쟁사인데 구글 플랫폼에서 다 쓸 수 있게끔 또 협업해서 또 신제품도 내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이고요. 구글도 더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런 AI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구글 덕분에 사상 최고치 뚫고 또 올라갑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고 천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번 주에도 구글뿐만 아니라 그 챗 GPT 만든 오픈 AI도 기업용 소프트웨어, 챗 GPT 엔터프라이즈 이런 게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하는 게 돈이 쏠쏠하니까 이런 것도 발표하고 테슬라도 대놓고 밝혔죠. 지금 자율주행 하려면 AI 반도체 많이 필요한데 엔비디아 거 4억 달러치 사겠다. 올해도 사고 내년에도 사겠다. 밝혀가지고 머스크가 직접 엔비디아 반도체 좋다고 막 평가도 해주고 극찬도 했죠. 그래서 지금 젠슨왕이 아주 신나가지고 구글도 마소도 오픈 AI도 테슬라도 전부 다 우리 반도체 쓰려고 기다리고 있다. 뭐 당분간 끄떡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줄 서서 기다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경쟁사들도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엔비디아 반도체 많이 들고 있나가 지금 경쟁 우위라고 하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당분간 이럴 것 같고 오죽하면 금요일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덕분에 또 급등하기도 했죠. 그 주주분들은 또 좋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장기 차트입니다. 사실 고점에서는 아직 멀었는데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고점 찍고 1년, 2년 내려가고 아직도 고점까지는 조금 30% 남긴 했지만 소위 말하는 7만 전자라고 해서 다시 뚫으면서 주간 6% 올랐는데 이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그래서 최종 품질 테스트 통과했답니다. 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만드는 건데 이제 엔비디아가 합격 통지를 내려준 거죠.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도 엔비디아에 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좋아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엔비디아가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나 빅테크 기업들 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이 커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사실 지난주에는 약간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올랐어요. 인텔도 CEO가 이제 드디어 PC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회복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니까 무려 10% 급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도 중국하고 좀 더 소통 많이 하겠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하고 친한 인물을 리신밍이라고 하는 인물을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반도체 ETF도 들고 있고 한데 그냥 개별 종목 공부가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반도체 ETF로 숨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기업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게 ETF니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4일 날 올해 최대 규모의 상장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하는 ARM이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나스닥에. 요게 아주 성공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요거와 관련해서 또 반도체 기업들 들썩들썩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I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최신형 메모리 반도체 또 출시도 하고 엔비디아의 경쟁사 AMD도 AI 반도체 출시도 하고 뭐 하이닉스도 내년 초에 제품 나온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도체 호재성 이슈들이 많으니까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부각되면서 8월에 좀 조정이 받나 했더니 좀 쉬었다 갈 줄 알았는데 올해 워낙 급하게 올라가지고 그랬는데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진짜 급하게. 정말 미국 증시 강력한 것 같은데 심리도 확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그냥 좀 내려가나 했더니 좀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는 조정이 이대로 벌써 그냥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오듯이 주식시장도 이렇게 여름 조정이 끝나버린 건지 이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분위기가 또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타이밍 재기 어렵고 조정 시점이나 기간 재는 것도 어렵고 하락폭 재는 것도 정말 어렵기 때문에 혹시 좋아하는 주식들은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아닌가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침 9월이 돼가지고 9월 초라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괜찮은 게. 그래서 미국 대표 10종목도 선정해서 정리해준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고 이런 것들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기업 공부할 겸 리포트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삼성증권에서는 9월에 또 읽어볼 리포트로 유망 테마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 정리를 몇 개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분야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소개하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워서 좋은 리포트들만 카페에 엄선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영상 보시는 시점 월요일날 미국 증시만 노동절 휴장입니다. 그래서
휴장을 하고 돌아오는 주에는 엄청 굵직한 이슈는 없고 G20 정상회담 등등 이렇게 약간 지정학적 이슈 정도 조금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인 9월 13일 날이 물가 발표고 9월 20일 날이 금리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구독자분들께서는 증권사 계좌에 주식 사려고 놔둔 현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그냥 계좌에 놔두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 돈도 열심히 일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여기 미래에셋증권 CMA 네이버 통장 쓰시면 세전 연 3.55% 이율로 매일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받은 그 이자를 가지고 바로 투자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1,000원 이상만 있으면 소수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자가 소액이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해당 통장 내에 총 보유 금액이 1,0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연 3.0%로 이율이 변동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지금 신규로 이 CMA 통장을 개설하시면 네이버 포인트 10,000원도 즉시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 다양한 혜택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